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돌입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AI 거품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AI 회의론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프리마켓 한번 리뷰해드리고 일발장전 시작하죠. 삼성전자는 현재 2.5% 급락 출발이고요. 하이닉스도 3%대입니다. 생각만큼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본장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부장은 역시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오늘은 소부장 쪽의 하락폭, 낙폭이 더 큽니다. 4%대, 5%대의 급락세들 함께 나오고 있고 현재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종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그룹도 버팀목이 되지 못하네요. 현대차가 3.68% 하락, 기아차가 4.6%, 글로비스, 오토에버, 부품줄까지도 함께 악영향을 받고 있고요. 고스란히 현대차와 요즘 로봇이 묶음으로 움직이죠. 로봇도 안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대. 그래도요. 다 4, 5% 하락 중에 급락 중에 유진 로봇은 지금 13% 급등입니다. 거래량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35만 주기 때문에 유진 로봇의 이슈는 따로 떼어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바이오 2차 전지 양대축 보면 바이오도 오늘 좋지 않은 출발입니다. 어제는 출발은 괜찮았다가 실은 오후장에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였었는데 오늘은 이 히맨헐스인가요? 비만 카피약에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도 좀 살펴보면서 이 카피약, 비만 카피약 때문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모두 흔들렸거든요. 우리 K 비만약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발장전과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민 매니저, 네. 변덕도 뭐 이런 변덕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AI 자본 지출 덜할까봐 전전긍긍 거품론 얘기를 하더니 이젠 많이 했다고 주가를 그냥 10%씩 빼버리네요. AI 회의론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붙고 있습니다. 뭐 한 2, 3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실적 시즌 시작되면 또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이 될 거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양상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뭐 작년에도 계속 분기마다 반복되어 왔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알파벳도 뭐 역대급의 이제 실적 발표하고 역대급의 이제 캐펙스 얘기가 나왔었죠. 나오니까 그리고 네.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한 5, 6% 정도 빠졌는데 오늘 주가는 보합에서 마감했거든요. 아마존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2천억 달러 투자 계획이 나왔어요. 네. 실제로 이제 당초 예상은 뭐 한 1,400억 달러, 많아야 한 1,600억 달러, 그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이제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걸 훨씬 좀 뛰어넘는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만약에 이게 AI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대규모의 이제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면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화답을 했겠지만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AI에 대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강하잖아요. 과연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대비해서 정말 실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검증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검증대를 이제 통과한 회사가 메타 플랫폼즈나 어제 뭐 저는 알파벳도 충분히 이 정도면 통과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제 그런 시험대에 이제 오른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미국장이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급격하게 지금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죠. 붕괴예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폭락을 하고 있고 기금속 가격도 다시 한번 이제 동반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미국장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다 와르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마존하고 알파벳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은 지난 5년 동안에 수백 %씩 폭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목에 찰 정도로 이제 캐펙스 집행이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수익성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런 이제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지잖아요. 네. 그럼 그냥 팩트만 놓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기업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캐펙스를 발표하고 있죠. 그 캐펙스는 결국은 추론형 AI를 이제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다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 D램 가격이 올해 들어서서만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낸드 가격도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장비 종목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죄다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장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확실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요.
소부장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나타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포트를 정비하는지가 또 올해 상반기 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의 성과를 이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호 업종이고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너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주요 전후 공정의 핵심 장비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 놓으시고 그 종목들을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실적 시즌은 또 곧 끝날 거예요. 한 1, 2주 있으면 다 실적 시즌 또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하시면은 뭐 AI 거품론이니 회의론이니 이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개인들이 지난 2일과 3일에 나왔던 그런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대는 좀 과하죠. 그렇죠. 너무나 많이 돈을 네. 한 번에 쏟아붓지는 그렇습니다. 말아라. 예, 실제로 이런 어저께도 앵커님 아까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역대급의 매도를 거니까. 했고 우린 역대급 순매수. 개인들은 또 역대급의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외국인들은 더 쉽게 매도가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때 작년 연말쯤에 SK 하이닉스가 50만 원 초반까지 막 밀리려고 할 때 그 당시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무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 종목들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17만 원까지 왔고 SK 하이닉스도 90만 원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월 달에 상승한 게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분명히 진행될 수 있어요. 그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헤쳐나가시면 삼성전자는 결국 뭐 20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130, 150만 원까지도 맞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 구간을 너무 조급하게 여러분들이 당장 뭐 오늘 사서 내일 막 10%씩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신다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이 실적 시즌을 좀 대처하는 이제 요령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에 나오는 게 AI 회의론이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면서 주가를 빼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걱정은 그러면 자본 지출 늘리겠다고 하다가 이제 안 늘릴까봐 영향을 받는 건데 영민 매니저는 자본 지출을 꺾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 기업들은 힘들어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쪽, 칩 네. 쪽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의 뭐 수요라든가 기존의 히스토리는 깨지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어제도 힘든 장이었는데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피난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의 일발도 꽤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바이오 쪽도 이 힘앤허스라는 이 비만 카피학 때문에 힘들고 2차 전지도 힘들고 오늘의 일발, 오늘의 피난처는 어디로 좀 향해 볼까요? 이게 뭐 사실 이제 투자를 줄이는 게 진짜로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를 늘리면서 오히려 네, AI 건 괜찮다. 회의론이 불거지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거는 오히려 괜찮고 이제 매번 이제 어닝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상황이고 1월 달에 또 워낙에 자산 시장 또 특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 증시가 거의 20% 이상의 어떤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데 계속해서 연일 쇼크잖아요. 뭐 그래서 케빈 워시 후보 지명에 인한 쇼크, 뭐 그리고 엔트로픽 쇼크, 그리고 AI 또 다시 한번 AMD 회의론이 쇼크. AMD 쇼크, 뭐 계속 지금 연일 쇼크라는 어떤 자극적인 뉴스와 헤드라인을 달고 있고 계속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균열까지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AI의 어떤 거품론은 오히려 투자가 계속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지금 AI 투자는 계속해서 AI 거품론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의 어떤 하락은 1월 달에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은 어제와 좀 비슷하게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소나기를 살짝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피난처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롯데 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좀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좀 후속주 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신세계 네, 백화점 신세계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아, 이마트가 아닌 신세계네요. 맞습니다. 예. 네, 백화점과 그리고 이제 면세점 그리고 이제 패션 뷰티 유통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냥 시장 컨센에 좀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6% 그리고 영업이익은 58.6% 증가했고 그리고 매출은 2조 정도, 2조 1,645억 정도를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출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원화 약세로 우리나라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게 좀 저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품 소비도 같이 동시에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세계 백화점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효과로 인해서 내국인 매출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그동안 좀 이제 신세계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이제 매출을 좀 갉아먹었던 특히 이제 면세 사업이 있잖아요. DF2 화장품과 뭐 향수라든지 주류 담배 사업권이 올해 4월 27일부로 완전히 철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너무나 심하게 또 이제 대규모 적자를 발생했었는데 사업 철수로 인해서 연간 다시 한번 면세 사업부도 흑자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전체적인 이제 신세계 매출이 다시 한번 좀 성장할 수 있고 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뭐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제 춘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긴 9일간의 지금 연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했을 때 또 신세계에서의 또 명품 소비도 같이 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춘절 모멘텀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K 관광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했을 때는 어제 뭐 카지노와 관광 기업들 뭐 모두 투어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백화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또 설날 연휴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날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좀 도래했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마트가 아닌 신세계를 들고 온 이유는 그렇죠. 신세계 센트럴 시티가 신세계의 자회사예요.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고속터미널 관련된 재개발 소식이 나와주면서 거기에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천일고속 같은 기업들도 진짜 큰 시세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고속터미널의 거의 주인공은 신세계 센트럴 시티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분을 70%를 보유하고 있어요. 신세계 센트럴 시티는 신세계 강남점이 거의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에 또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부각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엔트로픽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큰 시세가 들어왔잖아요. 결국 이제 고속터미널의 어떤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는 결국 신세계가 입을 수 있고 관련된 자산 가치 부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번외의 어떤 새로운 그 모멘텀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에 따른 명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과 춘절을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의 어떤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총 매출을 차지하는 6% 정도가 됐대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8% 이상 그리고 2029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점유율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수 기업이라는 어떤 한계가 이제 극복되고 예. 밸류에이션의 어떤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속터미널 관련된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이제 부각도 우리가 새롭게 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신세계를 오늘 좀 피난처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의 피난처는 이마트가 아닌 신세계로 오늘 일발은 향했고요. 면세 사업권 그거 실은 반납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디어 끝난답니다.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죠. 신세계 센트럴 시티가 있는데 준호 매니저 이게 원래 진짜 알짜인데 물론 신세계도 오르긴 올랐는데 천일고속이 대폭등할 때 왜 신세계는 못 가? 그러니까 덜 갔죠. 아무래도 네, 이제 가벼운 주식이고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낮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천일고속이나 뭐 다른 날아갈 때. 종목들이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이제 신세계는
관련 테머주로 이제 묶기보다는 결국 이제 백화점의 업황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상승이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수혜 기업은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일고성이나 그 외 테마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묵묵하게 신세계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실적으로 인해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 고속터미널 재개발 관련해서 진짜의 어떤 찐수혜는 사실은 신세계라는 점에서 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고속터미널 반포 터미널의 진짜 주인은 신세계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32만 9,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9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8만 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신세계로 향했습니다. 고속터미널도 있고 또 면세점 사업권 반납도 있고 외국인 매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프리마켓 쪽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오 라인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D&D 파마텍이 7.58%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또 리가캠, 에임드, 오름테라픽스 등등 모두가 지금 3%에서 5%들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천당제약도 프리마켓에서 이제 8.6% 정도가 빠져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특히 비만 쪽에서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힘센 허스라고 미국에서 약간 이제 대중약 쪽인데 여기가 위고비 카피약을 이제 내놨다라는 소식에 노보노, 일라일릴리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 노보노 특허 관련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중은 역시 가격인가요? 좀 효과를 따지면은 뭐 위고비라든가 jet바운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가격이 싼가요? 비만 복제약 시대입니다 이제. 실제로 진짜 이제 이 비만 복제약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는 게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비아그라 이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게 약값이 싸지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매출의 외형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환자들 중에 비만 치료제 복용 경험이 있는 게 전체 환자의 2%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98%의 시장이 아직 개화가 안 된 거예요. 왜 개화가 안 됐냐면 사실 뭐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일부 작용을 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약값이거든요. 비싸서. 그러니까 비싸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공보험에 지금 비만 치료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만 자체가 모든 이제 성인병의 또 근원적인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되면 비만이 이제 줄어들고 사실은 이제 다른 질병에 대한 이제 약값이 이제 또 줄어드는 효과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약값은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이슈가 된 건 이제 힘슨 앤 허스에서 당장 이제 위고비 알약 이제 복제약을 출시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제가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만료되지만 이게 각 나라별로 특허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미국 FDA에 원래는 2026년 3월에 특허가 만료돼야 되는데 이걸 2031년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내에서 복제약을 출시하려면은 2031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뭐 힘세너스가 반값 이제 위고비에 이제 복제약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시판이 되더라도 당장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풀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오늘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이제 동반해서 이제 같이 급락한 건 뭐 미국 시장 내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거 그런 것도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오리지널 이제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복제약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을 때 매출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타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 이런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이 빅파마들이 결국 이제 특허가 연장되는 효과를 이제 갖기 위해서는 제형 변경해야 되고 경고 제형 빨리 만들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어떤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진입하는 걸 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또 플랫폼 기술 기업들은 또 합종 연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 같이 이제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이제 위축에 따라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걸 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많이 된 것 같지만 워시 쇼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고 나면
통화 완화 정책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간밤에 어저께 이제 ADP 민간 고용이 2.2만 명,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됐죠. 오늘 졸츠 이제 보고서 발표됐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실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다입니다. 그러면서 이유.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2%가 넘게 폭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켠에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락한다라는 건 내일 발표되는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고용이 부진하면 결국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도 없어지고 노동력도 다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양적 완화, 통화 완화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위축되어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내일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 이후에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 시장 반등의 이제 트리거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약바이오 진영은 금리 인하에 또 직접적인 이제 수요 협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소나기가 좀 내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한 차례 비아그라 이후에 이 카피약으로 나왔을 때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에 힘센 허스의 비만 카피약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보면 삼천당 제약은 거의 10%대 급락 나오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한 8%대 빠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KB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미 국채 시대 얘기했잖아요. 미 국채 수요 몰리면서 금리가 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진다면 이 금리 하락은 또 바이오 쪽에서는 나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네. 맞춰보자는 재료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살아남은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됩니다.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좀 있고요. 프리마켓 좀 놓고 보면 신세계는 준호 매니저 빌발 나오자마자 지금 8.5%, 이마트는 13%대 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또 관광 쪽에서 그래도 좀 보이는 것이 롯데관광개발이 6%대 정도인데 로봇 중에서요, 준호 매니저. 네. 이 종목을 하나를 가고 다시 이슈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유진 로봇이요. 네. 지금 나홀로 16%거든요. 지금 유진 맞습니다. 로봇에 지금 이슈가 있을까요? 네, 확실한 이제 개별 이슈가 좀 개별 붙은 이슈? 건데 네네. 지난번에 뉴로메카가 삼성 자산운용사와 그 액티브 자산운용사가 각각 5%대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진 로봇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삼성 자산운용에서 5%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프리에서 지금 16%, 17%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산 로보티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때도 표로 보여드렸던 게 삼성 자산운용사에서도 올해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ETF 상품을 로봇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거 이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뉴로메카의 어떤 투자에 이어서 지금 이제 유진 로봇 같이 기술력이 있는 특히 산업용 로봇 기업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양산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금 이제 물류 자동화와 그리고 또 이제 공장의 어떤 자동화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산업용 로봇의 가장 대표격인 종목들을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은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초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저는 피지컬 AI 쪽 특히 로봇 기업 중심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로봇 섹터들이 나름대로 시장 대비 잘 좀 버텨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ETF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액티브 ETF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이 흔들림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오히려 로봇 섹터 그리고 피지컬 AI 쪽은 다시 한번 저는 시장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유진 로봇도 사실 오늘 시장만 좋았으면은 유로메카처럼 바로 뭐 상한가 들어가거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좀 이제 팔자세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은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 자산운용이 지금 5.04% 지분 취득 의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5%가 넘으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유진 로봇에 삼성 자산운용이 들어왔다. 최근에 보면 미래에셋 운용도 그렇고 네. 삼성 자산운용도 그렇고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기업 네. 지분을 많이 좀 취득을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좀 몰아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근데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요거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어제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고영도 리뷰해 주셨잖아요. 고영도 엊그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지분 5% 취득했다라는 네, 공시 네,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고요. 고영도 이제 슈팅이 네, 나온 네. 건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테마예요. 왜냐하면 뉴로메카가 이제 삼성 자산운용과 액티브 자산운용이 동시에 지금 지분 5% 이상을 그렇죠. 보유했다라는 네, 이제 네,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니까 이게 로봇 섹터만 산 게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공시한 거 보면 사실 뭐 코미코, HPSP,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많았고요. 리노공업도 많이 네, 땄어요. 리노공업도 네, 있었고 네, 다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운용사들이 이제 비중이 좀 부족한 종목들을 시총 순서대로 굉장히 많이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로봇주들이 워낙 또 뉴로메카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한번 반영됐던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공시가 나오면 이제 로봇주들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로봇주들은 자산운용사 삼성자산운용이 이제 취득을 했다더라. 근데 이게 무슨 M&A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공시에 나온 건 이제 5% 넘게 이제 취득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이 이제 재료다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로봇만 산 게 아니라 HPSP, 리노공업, ISC도 하고 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코스닥 기업의 지분을 꽤 많이 늘린다. 뭐 이유라든가 상황은 저희가 한번 몰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살아남은 종목들 보고 있는데 유진 로봇 있었고 오스코텍이 있어요. 영민 매니저. 네. 창업주 별세 소식이 있잖아요. 김정근 고문이었었는데 이것과 이 소식과 지금 오스코텍의 7% 급등은 좀 연관이 있나요? 지금 오스코텍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김정근 이제 고문이 지금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창업주예요. 네. 이제 오스코텍이 창업주고 우리나라에 이제 렉라자를 이제 미국 FDA 우리나라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제 항암제를 FDA 이제 승인받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별세를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제 별세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참 시장이 좀 잔인하잖아요. 시장은 이제 최대주 지분이 한 12% 정도거든요. 지분율도 낮고 갑자기 이제 별세를 하고 이제 상속에 대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뭐 장남한테 상속이 될지 또 어떤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될지 시장이 또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워낙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뭐 적대적인 M&A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상속 절차에 의해서 상속을 받으려면은 또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되니까 지분은 팔아야 더 되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게 또 시장이 또 이런 재료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오스코텍 주가가 한 15%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프리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요 상속 절차가 이제 개시됐다라고 어저께 공시가 나왔으니까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하나의 뭐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다만 저는 이제 오스코텍이 지금 다른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시총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메지온 막 이런 것 기업들이 시총 8조, 9조, 메지온 막 5조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렉라자를 성공을 시켰잖아요. 네.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렉라자를 상업화하는데 성공을 한 회사가 오스코텍이고 최근에는 아델 Y01 이걸 사노피에 무려 1조 5천억 원의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 자체를 빅파마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한 회사는 오스코텍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총 2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현저하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오스코텍의 미래 이제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렉라자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PER, PBR 밴드를 보면 멀티플을 훨씬 더 높게 받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 또 어저께 이제 창업주가 이제 사망한 것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본업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해도 주가는 최소 7, 8만 원 이상까지는 좀 올라가야 적정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장 속에서 살아나온 기업들 저희가 분석을 두 종목 해봤고요. 오늘 장은 결국 수급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두 가지 기록이 생겼죠. 개인이 1일 순매수 최대, 외인 1일 순매수 최대입니다.
개인이 거의 7조 가까이 사고 외인은 5조 넘게 팔았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 전문가들의 뷰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외인 쪽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서는 뭐 코스닥 매도 사이드 카는 각오해라 이런 쪽이고, 반면에 머니무브를 믿는 쪽은 개인이 어쨌든 막아줄 것이다. 맞습니다. 뭐 흐름이 알 수 없지만 큰 한번 조망 좀 해주시고, 기관 투자자는 또 누구 편을 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 대기 자금이 거의 100조를 딱 돌파하자마자 시장이 110조. 좀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이제 개인이 정말 대놓고 거의 5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은 선물 시장까지 합치면요 거의 8조 이상의 어떤 이제 순매도가 나왔던 건데, 오늘은 어김없이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외국인의 추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월 초반만 잘 우리가 견딘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개인의 승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한번 우리가 겪어봤던 일인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상승은 개인이 견인을 했고, 뭐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전혀 이제 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들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젠 개인의 승리로 개인이 좀 이끌었던 시장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M7 기업들, 아마존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의 어떤 시간의 급락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은값 급락, 네, 은값 급락, 금값까지도 같이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또 위험자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시장 하락을 피해갈 수 없지만 결국에 좀 1월 달에 어떤 그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은 사실 시장의 펀더메털과 그리고 진짜적 AI에 관련된 어떤 거품론이 정말 새롭게 부각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 때마다 반복됐던 이슈였던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의 차익 실현의 매물들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당장 V자 반등은 좀 힘들어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V자 반등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는 시장에 빠르게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개인들의 어떤 자금이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걸 분할로 우리가 차근차근 시장이 강하게 흔들릴 때마다 냉철한 마음으로 접근을 분할로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설 연휴 전후로는 빠르게 시장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에 수반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만 들어가야 되는 게 3월 달에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적이 올해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같은 이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과 어떤 이제 센티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모아가는 분들이 결국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뿐더러 수익을 챙겨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80%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결인데, 준호 네. 매니저 어때요? 아마 오늘도 여기서 대결이 붙을 것 같거든요. 네. 개인은 또 가야 됩니까? 삼전 하이닉스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도 사실은 거의 뭐 신고가 부근이고, 또 이제 바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네. 시가총액을 1000조를 돌파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어떤 흔들림을 버텨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나. 참전을 하되. 맞습니다.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과 아직까지 코스피 간의 괴리가 여전히 큰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기업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흔들림을 잘 이용하고 확실하게 모아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피지컬 AI 시대에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로봇 기업들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확실하게 좀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어떤 이제 공포장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 아마 판가름은 기관이 낼 것 같아요. 딱 이럴 때 기관이 우리를, 개인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약간 나뉠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전 하이닉스 기관도 투매 동참인데, 오늘 기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눠서 보죠, 시장을. 사실 어제 이제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합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8조가 넘게 투매를 한 거고,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8조 원, 선물 시장까지 합치면은요 거의 뭐 코스닥 선물 다 합치면 거의 10조 가까이 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길게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했잖아요. 목표가 지금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럼 다음 스텝을 어떻게 이제 밟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외국인 투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 우리 시장이 고평가돼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흥국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자금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리밸런싱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흥국 시장 내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코스피 지수가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100%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2,400포인트에서 지금 5,3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 펀드 내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삐쭉 솟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도를 할 거거든요. 아. 이게 가치 판단이 아니라 신흥국 내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예를 들어서 적정 정도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총이 급격하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기계적인 매도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선진국 시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분명히 이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거래소에서 내년부터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24시간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또 외환시장도 분명히 24시간 거래를 한다는 걸 추진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MSCI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최근에 독일 시총도 제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10 시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거는 우리 시장이 고평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다음 주가 또 설이기 때문에 매도한다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추석 때도 10월 앞두고 막 추석 연휴 기니까 투매 나오고 시장 폭락할 거다 그랬는데 추석 연휴 직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내내 상승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웬만큼 실적 발표가 다 끝날 거거든요. 악재성 노이즈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부각이 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상승의 랠리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적인 이제 투자처로 충분히 좀 선택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관이 안 도와줘도 맞습니다. 괜찮다? 기관이 안 도와줘도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자금이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네. 돼요. 절대 안 줄어들고 오히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계적인 리밸런싱에 대한 이제 반응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민 매니저의 이야기는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앞으로 계속 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어떻게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도와주던 말던 매를 좀 맞더라도 우리가 받아놓고 가격만 어느 정도 다 주면 비중이 줄었으면 다시 또 그렇습니다. 사러 돌아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보자. 외국인의 투매에 대해서는 이게 뭐 한국 경제, 우리 증시에 대한 네. 의구심 때문은 아니다. 네. 그래도 개인 기관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는 아프잖아요. 기관이 그렇죠. 동달아 팔면. 연기금의 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번 네. 보시죠. 기관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지,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지 이렇게 좀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일발 찾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네. 어디로 가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를 해야 되는데 해야죠. 남자니까. 근데 가야죠. 저도 네. 오늘은 이게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 지금 아까 우리 준호 매니저가 신세계도 딱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저께 제가 이제 오후장에 이제 특징주로 모두 투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두 투어가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이제 주도 업종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른 업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 기업들도 좀 보실 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신세계와 이마트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는 모두 투어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나 투어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하나 투어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발 요 시간을 거의 뭐 한 8년째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하나 투어가 모두 투어 대비해서 못 오르긴 했지만 네. 시장의 좀 지배적인 사업자이기도 하고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하나 투어가 작년 4분기 때 이제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1,752억 원, 영업이익이 274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가 넘는 성장세가 구가가 좀 됐고 분기
역대 세상 최대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분기 기준으로.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행사들 마케팅 비용에다가 운영 비용 그리고 이제 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15%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거의 14년 만에 가장 높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이 실적 턴어라운드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뭡니까? 그걸 이제 따져보니까 네.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이 일단 좋았던 건 추석을 포함해서 성수기 효과, 연말도 겹쳤었고 추석에 대한 효과가 이제 겹치면서 패키지 이용객 수가 늘어났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게 결국 중국인 관광객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인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이제 가는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이 중국이 비자를 면제를 해주면서 이게 23%나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적을 이제 견인하는 효과고 이제는 인바운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다 취소를 하고 모조리 다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인바운드에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또 투어에 대한 어떤 패키지 상품 이런 것들을 지배적인 사업,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거는 이제 많은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제 패키지 상품은 아직도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투어가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교통, 숙박, 그다음에 데이 투어, 구매 대행 이런 이제 방한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투어는 해외 여행객들 지금 또 설 연휴 앞두고 여행객들 폭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분기 때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이제 패키지 관광객 수 201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정말 역대급의 이제 패키지 구매 수. 지금 제일 위로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위로 삐쭉 올라서 있는 게 2018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2025년의 차트를 보시면 가장 급격하게 지금 상승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도 역시 2018년에 굉장히 강하게 치솟았었는데 까만색 실선을 이제 보시면 이게 2025년이란 말이에요. 전체 패키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 가는 것도 많지만 인바운드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실적의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도 업종이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요? 입장에서는 여행주라든지 그다음에 이마트나 이런 소비주들 그리고 이제 엔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투어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가가 지금 이미 뭐 5%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5만 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미 매니저의 일발은 하나투어입니다. 역시 중국 이슈고요. 영업이익률이 역시 중국발 때문이겠죠. 네. 네, 늘어났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오늘 아마 개인과 외국인의 접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문가는 이제 약 피난처도 찾아가자 해서 영미 매니저는 하나투어 그리고 우리 준호 매니저는 신세계로 좀 네. 향해 봤습니다. 이마트 또 엔터주들도 오늘 좀 피난처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